그지? 왜 저기까지 나가나 보지? 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7시 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SC 22학년도 여름학기 첫 주차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저희가 이제 베이지 통계에 대해서 이제 세션을 이제 구성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따라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일단 공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매 세션마다 이제 학술부원분들이 발제를 하면은 이제 발표 끝에 이제 과제를 내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과제를 내드리면은 이거를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제가 그 발표자를 정할 겁니다. 과제를 발표하시는 분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어, 어, 그 주 세션 이제 준비하시는 학술부원분들의 발표 앞에서 이제 짧게 10분 동안 이제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위크 원 첫째 주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준비하신 분들은 학술부장님과 김두은 학회원분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1부는 우선 학술부장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회장단분들 여기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화면 잘 체크하고 이대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발제를 맡은 이도형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저가 처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님이 발제를 해주실 예정인데 오늘 내용은 Introduction to Bayesian Inference, 인트로덕션에 관련된 얘기고 먼저 베이츠 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예시까지 정도를 들은 다음에 그리고 좀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이즈 룰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통일책에서 먼저 만나는 베이즈 정리에 관한 공식은 이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지우개가 크네요. 이러한 공식을 먼저 만나보시게 될 건데 이게 사실 요게 먼저가 아니라 진짜 베이즈 아저씨가 먼저 논문 쓰고 그 시절에 이제 사실 시절에는 베이즈 아저씨가 이걸 먼저 베이즈 룰이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요걸 이제 베이즈 정리로 쓰긴 또 했는데 사실 이거나 여기에다가 이제 A에다가 세타 집어넣고 Y에다가 B 집어넣으면 이게 곧 이 의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원조고 우린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베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세타가 보이죠? 세타가 보면 파라미터예요. 이게 모집단의 특성을 묘사하는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통계학이 뭘 하는 거냐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 통계학이 우리가 사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근데 그걸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알고 싶은데 모집단에 어떤 걸 알고 싶냐 모집단을 나타내는 뭐 특성이나 모습에 해당하는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뭐 세타라 할 수도 있겠고 모습을 뭐 회귀 개수나 뭐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고 싶어요? 표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샘플링이고 표본을 Y1부터 Yn까지 뽑아서 이 표본들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추론을 하는 인퍼런스를 하죠. 그래서 뭐 추론에는 뭐 추정, 뭐 검정, 예측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뽑은 표본들을 가지고 통계량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Y바와 같은 통계량을 만들어서 이걸로 그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많이 봐왔던 프리퀀티스트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표본을 가지고 이제 모집단을 이제 정보를 알 건데 근데 베이지안에서는 이 그 모수에 대해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디스컨스트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모수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좀 유추하고 예측해보는 그런 포스테리어 분포를 통해서 모수에 대한 분포를 좀 예측해보는 관점이 이게 뭐 베이지안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통계학이 뭘 하는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세타가 여기 모집단에 있는 세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세타다. 그리고 세타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 모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y는 이제 샘플드 데이터, 샘플 데이터 여기 y도 있죠. 여기 y 있고 y 샘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p 세타가 뭐냐? 여기 p 세타가 있죠. p 세타는 우리의 prior distribu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 이 세타가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어느 정도로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잘 얼마나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사실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동전 던지기 예를 들죠. 세타가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동전 앞면 나올 확률이 대충은 0.5라고 생각은 하지만 0.5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0.5 근처에서 0.5일 수도 있지만 0.3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해서 하지만은 그 0.5보다는 조금 더 적게 그 세타가 0.5보다는 것보다는 0.3이란 게 좀 더 적게 확률을 그럴 듯함을 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살짝 이런 느낌으로 세타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프라이어가 되는 거죠. 이 프라이어 분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세타가 0.5일 때는 확률은 뭐 한 0.3 정도로 배정하고 세타가 0.3일 것 같다는 뭐 0.02 정도로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타가 어떨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프라이어 사전 분포로 뭔가 생각을 해서 이거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PY바 세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샘플링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세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y라는 데이터가 y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y가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동전을 던졌어요. 20번 던졌는데 한 면이 X번 나왔어. X번 나왔으면은 이 확률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 y가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타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값이라고 주어졌다고 할 때 이러한 데이터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의 샘플링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값을 또 우리는 iClou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세타바 Y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Y라는 관측된 데이터가 있을 때 세타가 3일 것 같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에 지금 우리 샘플링 모델 그래서 iCloud를 해가지고 그리고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나눠줬더니 포스테리어 분포가 나온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만 봐서는 좀 많이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예시는 이제 그 어떤 일어나기 힘든 사건의 확률에 대한 추정을 하는 example인데요. 먼저 어떤 도시에서 그 감염된 인구의 비율을 세타고 합시다. 그리고 Y는 이제 20명을 샘플링했는데 그중에 감염된 사람의 수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타가 기본일 때 y의 분포를 바이노미얼 20콤마 세타로 잡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y가 이제 20명 중에 감염된 사람의 수에 대한 분포인데 바이노미얼로 이제 20명 중에서 세타 확률만큼으로 존재하는 y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세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어를 베타 2,20에 해당하는 함수라고 합시다. 이게 이 함수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 우리의 프라이어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함수를 세타가 감염률 세타가 이 함수의 분포를 뭔가 따를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세타는 한 0에 가까웠지만은 한 0.1, 뭐 0.0에서 0.2 사이에 있는데 0.1 정도의 확률로 감염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프라이어를 갖고 있는데 우린 그거를 지금 베타 분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프라이어를 베타 2,20으로 보면은 이 베타 분포의 평균은 0.09이고 지금 모두가 0.0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의 프라이어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감염률에 대한 생각했는데 그 20명 중에 샘플링을 했더니 0명이 보니까 0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라이어랑 우리의 샘플링 모델 바이노미알을 해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가 0이라는 데이터가 기본이 됐을 때 우리의 감염률에 대한 포스테리어가 베타 2,40이 나오고 2,40의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포스테리어에 대한 자세한 수식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포스테리어 분포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감염률에 대한 프라이어를 이렇게 잡았는데 좀 실제로 샘플링 해보니까 감염된 숫자가 0명이니까 좀 더 0쪽으로 치우치게 분포가 이렇게 포스테리어 분포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프라이어에다가 샘플링 모델에 해당하는 셈 라이클리우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계산해서 우리의 프라이어가 계속 업데이트 데이터를 봄으로써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베이스룰이 말하는 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베이스룰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베이스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또 혹시 이제 베이스룰에 관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프라이어 인포메이션, 보수에 대한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이 있고 거기다가 데이터에서 온 인포메이션을 더해가지고 보수에 대한 포스테리어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다. 즉,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라이클리우드를 해가지고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얻는다. 근데 이제 우리 라이클리우드가 친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라이클리우드는 이제 세타에 대한 함수인데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세타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들의 조인트 PDF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y라고 춤춰서 표현했지만 y2, yn까지 해서 하나 기본일 때 이 조인트 PDF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만약에 기본 세타에 대해서 서로 컨디셔널리 아이덴티컬 분포를 따르고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이걸 조인트 PDF를 다음과 같이 각각 PDF들의 곡으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PDF의 곡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이게 보시면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고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인데 라이프지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는 세타에 대해서 확률 보이기 때문에 그 세타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밑넓이가 1이 되지만은 이 라인 클리오드 같은 경우는 이런 조인트 PDF 곡을 하면은 세타에 대해서 뭐 이러한 뭐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라이클리우드가 이 밑넓이가 이제 1이 아니라는 거, 1이 아니라는 거. 세타에 대해서는 그냥 흠수입니다. 분포가 아니라. 이게 이게 사실 라이클리우드가 이 기본 세타에서 데이터들의 조인트 PDF 값이잖아요. 값이니까 사실 PDF 값이 1이 나올 이유는 없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라이클리우드는 세타로는 접근했을 때 합이 1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요 분모에 있는 적분 텀은 normalizing constant인데 요거는 이제 그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 해주고 요거 나온 포스테리어를 사실 이제 분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해당하는 normalizing constant. 그래서 포스테리어가 이제 그 포스테리어 분포가 이제 세타로 접근했을 때 1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normalizing consta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베이즈 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베이즈 룰을 통해서 균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어를 갖고 있고 데이터를 뭐 계속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균합적으로 학습한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이지안 메소드는 이런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원리에서 온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베이지안 메소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지안 메소드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인덕션의 방식, 인덕션의 방법으로서의 포멀한 인터프리테이션도 제공할 수 있겠고, 좋은 통계적 특성을 가지는 그 추정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parsimonious discrimination 한다는데 이제 검소하게 이제 묘사를 한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그냥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좀 완벽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완벽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싱 데이터나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델 추정, 선택, 검증에 있어서 컴퓨테이셔널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베이지안 인퍼런스랑 메소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시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감염률 예시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감염률에 대한 프라이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베타 A, B라고 잡고 그 20명 중에 20명 샘플 중에 감염된 수가 Y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Y가 데이터가 기본일 때 그 감염률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A 플러스 Y고 B 플러스 20 마이너스 Y에 해당하는 베타 분포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수식적으로 보는 거는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 포스테리어로 구하니 감염률에 대한 그 포스테리어 민, 포스테리어 분포에 있어서 이 그 감염률 세타의 평균을 구하면은 이게 베타 분포는 평균이 A, B면은 베타 A, B 평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제 분모로 오고 A 플러스 B 플러스 20이 오겠죠. 그리고 A에 해당하는 게 분자에 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베타 분포의 평균이 묘사가 되고 요거를 포스테리어 민을 걸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쪼개면은 다음과 같이 쪼개지는데 요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20을 데이터 숫자나요? 20을 n으로 변경하고 a 플러스 b를 w로 치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20분의 y는 우리가 샘플링을 20명 중에 y랑 y명의 이제 감염자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염률에 대한 샘플 민, 뭐 데이터 민, 뭐 사실 그게 ML이기도 하죠. ML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샘플 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0명 중에 y명이 나왔던 데이터, 감염률에 대한 데이터니까 샘플 민이라고 일단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E 플러스 B를 W로 갖고 그리고 해당하는 거를 이제 W 플러스 N으로 갖고 오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가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A가 또 이게 뭐냐면은 이거죠. 우리 이제 프라이어 민이죠. 프라이어 민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포스테리어 민이 지금 데이터로부터 온 샘플 민과 지금 프라이어 민 사이에 가중평균으로 그 묘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데이터 수가 만약에 크게 되면은 데이터가 도미넌트하게 되면은 포스테리어의 민이 샘플 민에 치우치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데이터 수가 작고 이제 W가 크면은 프라이어 민에 치우치게 포스테리어 민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포스테리어 민이 샘플 민과 프라이어 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W는 A 플러스 B 하고 스트렝스 오브 프라이어 빌리프라고 써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 하면은 이게 베타 분포를 보면은 사실 베타 1,1이 이게 유니폼 분포예요. 유니폼 분포인데 뭐 베타 2,2 놓죠. 베타 100,100을 비교를 한다 생각하면 얘네 둘 다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A니까 평균은 다 2분의 1인데 얘네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좀 그 두루뭉실하게 생겼고 친구는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타에 대해서 우리의 프라이어 빌리프가 이 경우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프라이어 빌리프에 대한 강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클수록 프라이어 민에 더 가깝게 가정평균이 나와서 포스테리어 민이 좀 더 프라이어 민에 가깝게 나온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프라이어의 민과 프라이어 빌리프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그 포스테리어가 바뀌는 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이제 논 베이지한 메소드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보통은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는 와일드 인터벌 많이 쓰잖아요. 그 구간 추정할 때 그런데 이제 와일드 인터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세타에 대한 추정값을 보통 그 비율에 대한 추정값을 n분의 y를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y가 0과 같은 상황이 나오면은 월드 인터벌이 그냥 0, 0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월드 인터벌이 0이 나와 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구간 추정이 뭔가 좀 의미가 있구나. 좀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 세타 추정량이 작고 n이 작고 하면은 이 그 구간 추정할 때 왼쪽에 해당하는 항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감염률이 양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타가 0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음수가 나와버리면서 지금 이 구간은 의미가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와일드 인터벌에 여기 분산에 해당하는 세타가 사실은 원래 세타가 들어가는데 요거가 여기 그냥 세타 추정량을 넣고 이렇게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표본일 때 심토틱하게 말린 도구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베이지안 메소드에서는 일어나게 되는데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터의 경우 앞에서 쓴 이제 포스테리어 민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샘플 민과 프라임 민 사이에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예시 들어가기 전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마스크 뭐 할까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와서 발표해보세요. 전화는 마스크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제 predictive linear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베이지안 측면으로. 근데 이제 y를 환자 i의 이제 바이아빌리 프로그레션, 그러니까 당뇨 진행 정도 환자 i의 당뇨 진행 정도를 y로 두고 x가 이제 64개의 설명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가 342개, 테스트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이 64개의 그 x들이 사실 이그 당뇨 진행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프라이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 베타 A가 0이라는 확률을 0.5라고 잡습니다. 프라이어. 그리고 포스테리어로 이제 기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행위 개수에 대한 이제 이게 뭐 Y축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베타 제로가 0이 아닐 확률에 대해서 봤더니 이게 우리가 프라이어는 베타가 0일 확률을 0.5로 나왔는데 이게 베타가 0이 아닐 확률인 애들로 봤는데 이게 베타들인데 보면 0.5가 넘는 애들이 6개밖에 없어. 0.5가 넘는 애들이 6개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베이지안 적으로도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회귀 개수에 대한 뭔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거를 이 각각의 베타에 대한 분포가 나왔는데 그거에 평균을 포스테리어를 이제 베타의 베이즈 추정량이라고 잡고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베타 베이즈의 추정량을 적용했을 때 이제 그 당뇨 진행 정도에 대한 그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의 당뇨 진행 정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민 스퀘어드 에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뜻이 이제 올디너리 리스퀘어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을 때 그 테스트 데이터의 그 강요 진행 상황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민스케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베이지안 프리딕션이 좀 더 에러가 작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올디너리 스퀘어가 이제 스몰 샘플 사이즈일 때 좀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법으로 이제 좀 몇몇이나 많은 회귀 개수들을 0으로 놔서 이제 스파르스 레그레이션 모델에 피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뭐 베이지안 어프로치로 할 수가 있고, 앞에 이제 베타가 0이 아닌 애들 아닌 확률을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그냥 다 이런 회귀 개수들을 그냥 0으로 놔도 될 것이고, 그렇게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라소 리그레이션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라소 리그레이션은 이제 로스 펑션을 스퀘어드 에러만 쓰는 게 아니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써가지고 베타도 너무 회귀 개수 자체도 너무 커지지 않게 해가지고, 이 라소 리그레이션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해서 추정한 회귀 개수의 결과가 0인 친구들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 있죠. 이런 식으로 회귀 개수들을 0으로 놓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라소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프라이어를 이 더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놓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모드 회귀수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모드를 구했을 때 사실 이게 라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베이지안이라는 게 너무 딴 나라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평소 하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표의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할 때 뭐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베이즈룰을 사용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때 사실 이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날리틱하게 접근이 되는 거는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해서 아까 봤듯이 아까 감염률의 예시에 들었듯이 바이노미알의 그 데이터에다가 뭐 베타 분포 베타 프라이어를 하면은 뭐 이제 베타 포스테리어가 나오고, 이와 같은 컨주게이트 이런 경우를 이제 컨주게이트 이 베타 분포가 이제 바이노미알의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컨주게이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컨주게이트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날리틱하게 분모가 접근이 계산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예쁜 경우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수치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MCMC 우리가 나중에 학기 중에 또 다룰 내용인데,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를 통해 가지고 굳이 이 분모를 계산하지 않고 이 포스테리어와 같은 분모를 가지는 분모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이런 분모 컨스탄트 노멀라이징 컨스탄트를 계산할 때 이런 어려움을 뭐 이런 방식으로 도전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라이어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리듬을 정확하고 수학적으로 나타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한다 해도 뭐 따지고 보면 그게 맞진 않죠. 틀린 거죠. 우리가 어떤 프라이어를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잡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틀렸지만은 통계학에서 유명한 말이죠. models are wrong, some are useful 이라는 말이 있듯이, 틀렸지만 우리가 useful한 프라이어를 잡아보자. 그러면은 어떤 프라이어가 useful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라이어 민이나
프라이어에 대한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그 포스티리어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괜찮은 민감도를 가진 프라이어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프라이어는 이런데 너의 프라이어는 그러하거나 우리 둘의 프라이어의 0.5씩을 해서 우리의 합쳐진 프라이어를 사용하자. 뭐 이렇게 믹스드 프라이어를 쓸 수도 있고 각자의 프라이어의 웨이트를 줘가지고 합쳐가지고 믹스드 프라이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전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정보가 없는 non-informative 프라이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최대한 나는 내 프라이어보단 데이터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라이어를 쓰겠다 하면은 뭐 이런 레퍼런스 프라이어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프라이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상황을 거쳐서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그 보수가 언노운이라서 그 랜덤 베리어블을 한 건데 이 분포를 가정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제네럴한 하이라키칼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비핵칼 베이즈라든지 하이라키칼 모델은 이제 그 프라이어가 있으면은 우리 그냥 프라이어를 그냥 베타 2,2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베타 A, B를 잡고 뭐 여기에 또 A는 또 뭐 노말 시그마 제곱으로 잡고 이렇게 프라이어를 잡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잡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일반적이고 좀 다양하게 프라이어를 잡을 수도 있고 엠피리컬 베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계층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다가 데이터에 MLB를 집어넣어서 좀 더 말이 되는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디피컬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프리컨티스트들이 이제 그렇게 까먹어서 이제 너네 이제 베이스를 써서 그렇게 계산하고 알겠는데 그 니네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컴퓨테이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누메리컬 계산이라든지 MCMC 같은 거를 좀 빠르게 돌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너네 이제 그거 분포 설정하는 거 많이 되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하이라키칼 모델이라든지 엠피컬 베이스라든지 좀 더 다양하고 그럴듯한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는 이제 브레이컨티스트들에게 베이지한 주권이 좀 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질문하세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무관라이즈 할때 믹스 무관라이즈가 그리고 우주와 포인트고 그런 무관라이즈는 어떤 일반 하나의 각지되는 무관라이즈가 있는데 그건 이제 확률 분포인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무관라이즈 하자 중간적으로 확률 분포에 대해서 노멀라이징 하는 게 와닿지가 않으신다고. 그냥 제가 간단한 네,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냥 말로 하면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포라는 게 어차피 다 더하면 1이 나와요. 1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무관라이즈가 안 하면 1이 안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베이즈룰에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한 베이즈룰에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것도 할 때, 그, 요 행위를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B인데, 사실 이거는 또 A1에 대해서 한다 했을 때, A1 더하기 B,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P, B, N에 대해서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고, 이제 A1부터 AN까지가 이제 전사권을 표현해야 될 것이고,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 이 세타의 모든 이게 지금 B가 Y고 지금 A가 세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것만 계산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 확률이 되려면은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확률이 되려면 이게 합이 또 1이 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D세타 해가지고 양쪽에 이제 D세타를 해가지고 위에도 D세타를 치우고 해서 이게 1이 나오고, 이게 그쵸, 이렇게 위에다 치우면은 얘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이 세타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게 1이 나와야 되니까 분포니까, 여기에서도 세타를 이제 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다 접근을 하면은 이게 또 1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세타에 대한 모든 모수 공간에 있어서 이 세타들에 해당하게 이 밑에 계산을 해준 거고, 이제 그거 중에 그 여러 개의 세타, 모수 공간의 세타 중에 특정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분자로 써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포스테리어를 뭔가 확률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포스테리어를 얘와 얘가 곱해주고 나눠서 계산한 결과에다가 얘의 그 합이 접근했을 때 합이 1이 될 수 있게, 그 확률이 될 수 있게, 확률 분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주는 값이 이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주시겠습니다. 네, 일부 발표해 주신 학술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학술부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에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번에 해주신 거고, 이어서 이제 2부 때 두훈님께서 이제 이어서 인퍼런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49분인데 50분이라 생각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8시까지 이 자리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아, 음, 심술궂은 학회원이 계시네요. 네, 8시가 돼서 이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렵죠? 네, 베이지안 통계가 지금 다들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은 언젠가 또 이게 와닿는 순간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끝까지 같이 함께 해봅시다. 네. 그다음 이제 2부는 이제 김두은 학회원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은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네. 제가 엊그제 백신을 맞았는데 어제는 안 아프다가 갑자기 오늘 아프더라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소리가 안 들리나? 컴퓨터 소리 보니까 노트북 소리 아 잠시만요. 아, 플로 키우고 네, 두은님 말해보세요. 들리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여러분들은 네,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아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은 TMI인데 제가 엊그제 백신을 맞았는데 어제는 안 아프다가 오늘 갑자기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팔이 좀 잘 안 올라가요. 상크스 대쪽. 네. 그렇고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교재의 챕터 2 내용을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챕터 1이 인트로덕션, 맛보기 정도라고 하면은 챕터 2는 뭐냐면은 이제 수리통 계약 배울 때 그거를 처음 배우면은 교수님이 이제 표본 공간은 뭐고 확률은 뭐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보다도 오히려 더 좀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조금 가볍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리프,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 파트에서 베이지안 추론의 기본 요소를 설명할 때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란 요소를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 확률로 나타내도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책에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일단 FGH라는 세 가지 명제가 있죠. 이제 한글로 F는 어떤 사람은 중도 좌파에 투표를 한다. G는 어떤 사람의 소득이 하위 10%이다. H는 어떤 사람은 대도시에 산다. 이 명제들은 그 자명한 건 아니고 이제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함수를 신뢰 함수라고 하고 빌리프를 따서 B라고 씁니다. 이 신뢰 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공리를 엑시엄 오브 빌리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립을 해야 논리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 공리들의 1번을 보면은요. H를 전제로 해서 H가 거짓이라는 믿음보다 H를 전제로 해서 다른 사실인 F가 사실이라는 믿음이 크거나 같고 H를 전제로 해서 H가 사실이라는 믿음이 더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죠. H를 전제로 해서 H가 거짓이다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고 H를 전제로 해서 뭔가 다른 사실이 있을 거다. 이거는 뭐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H를 전제로 해서 H는 무조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2번은 H를 전제로 해서 F 또는 G가 사실일 믿음이 H를 전제로 둘 중 한 가지가 사실일 믿음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전제가 똑같을 때 사실이 더 추가되면은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3번은 H를 전제로 F 그리고 G가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사실이라는 믿음은 H를 전제로 G가 사실일 믿음과 H와 G를 전제로 F가 사실일 믿음을 가지고 도출할 수 있다. 이건데 명제가 H, G, F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제로 추가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세 가지 공리는 확률의 공리하고 똑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그 빌리프 신뢰함수인 B를 그냥 확률의 P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은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제일 왼쪽 값은 0, 큰 값은 1로 나오죠. 그리고 2번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를 전제로 F 또는 G일 확률은 이제 F하고 G가 서로 배반이라고 했을 때 H를 전제로 F와 H를 전제로 G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거하고 같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확률의 관점에서는 우변의 둘을 그냥 단순히 곱해주기만 하면은 답변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베이지안 추론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요소를 확률로 정의해도 문제가 없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펀더멘탈한 내용이 2-1과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인 2-2는 조금 더 간단한데 이제 분할에 관련된 몇 가지 확률의 공리입니다. 이전에 보신 그 베이즈 정리는 그 연속적으로 접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표본 공간이 연속적인 경우가 아니라 셀 수 있는 집합으로 분할됐을 때, 그러니까 이산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분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집합이 교집합이 없게 어떻게 이게 두부 자르듯이 이게 딱딱딱 잘라졌을 때 그거를 분할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밑줄에는 가장 기본적인 확률의 공리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표본 공간 전체의 확률은 1이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룰 오브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또는 이제 뭐 한국어로는 전확률 정리라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A와 각각의 분할 HK의 교집합의 확률을 다 더한 거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것도 뭐 사실 쉬운 거긴 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운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표본 공간 H가 있을 때 뭐 정사각형처럼 있고 이거를 그냥 똑같이 9개로 분할해 버렸다고 할게요. 여기에서 파란색 사각형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런 식으로 A와 각각의 H의 컴포넌트들이 겹치는 부분을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고, 이 1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H1과 A가 그러니까 H1을 전제로 A가 일어날 확률, 즉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H1의 넓이인 이거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확률 정리를 뭐 그림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베이즈 정리인데, A를 전제로, 그러니까 아까하고 전제하고 이제 결론이 바뀌었죠. A를 전제로 어떤 분할 HJ가 일어날 확률은 A와 HJ의 교집합의 확률을 A의 확률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이 분자와 분모의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위에 있는 이 전확률 정리에서 그대로 공식을 가져와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2-3에서 2-6 내용인데, 여기는 뭐 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시는 확률 변수가 뭐고, 조인트 확률 변수는 뭐고, 마지너란 확률 변수는 뭐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못 느꼈고, 대신 조금 새로 등장하는 노테이션에 대해서만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독립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에 대해 정의할 때 여러 개에 대한 조인트 확률이 두 개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전제를 놓고 조건부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베이즈 추론에서 어떤 이제 파라메터 세타를 전제로 수식을 쓸 때가 많기 때문에 나온 노테이션인 것 같아요. 넘어가고 다음으로 exchangeability, 교환 가능성입니다. 여기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확률 변수 y1부터 yn까지의 시퀀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교환 가능성이 성립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확률 변수의 순서를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열을 통해서 그냥 맘대로 이렇게 막 섞어도 이 n개에 대해서 조인트 덴시티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확률 변수의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시퀀스는 뭐 오더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냥 이제 정의만 설명하면 그렇게 잘 감이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항아리 문제입니다. 가령 어떤 항아리니까 항아리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항아리에 빨간 공이 3개가 있고요. 파란 공은 뭐 그래도 이제 고려보단 연세니까 4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공을 뽑는데, 공을 뽑을 때 복원 추출이 아니라 비복원 추출을 하면은 당연히 이 시퀀스가 독립일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2개를 뽑는다 쳤을 때 빨간 공,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면은 7분의 3, 그리고 1개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네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었을 때 파란 공, 빨간 공 순서대로 나올 확률은
여전히 변화가 없죠. 이렇게 확률 변수의 시퀀스가 서로 독립은 아니지만 교환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서로 독립이면은 무조건 교환 가능하고요. 이렇게 유한한 모집단에서 기복원 추출을 할 때는 항상 교환 가능한 그 상황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얘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정규분포, 그러니까 다변량 정규분포 3개가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에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에는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은 보면은 서로 0과 0, 1로 같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코렐레이션이 다 0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도 아무런 코렐레이션 매트릭스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교환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로 독립은 아니죠. 코렐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의 순서를 뒤집었을 때 코렐레이션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독립은 아니지만 교환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를 뒤집으면은 코렐레이션의 구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둘 다 안 됩니다. 교환도 안 되고 독립도 아니고. 이렇게 교환 가능성이란 거는 독립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조건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데피니티의 정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베이즈 추론의 계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리입니다. 우선 이제 아까 어떤 확률 변수의 시퀀스가 독립이면은 교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컨디셔널하게 독립일 때 교환 가능합니다. 즉, 아까 이제 유한 모집단에서 모수가 정해져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데피니티의 정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어떤 확률 변수의 시퀀스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무조건 교환 가능, 그러니까 인피니틀리하게 교환 가능할 때 이 확률 변수의 시퀀스는 어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컨디셔널하게 독립입니다.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 무한하게 교환 가능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n개의 표본에 대해서 교환 가능성이 성립할 때도 근사적으로는 독립이 성립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표본이 이제 무한계일 때 극한으로서는 무조건 맞고 표본이 유한계일 때도 어느 정도 수가 충분하면은 귀납적으로 맞다고 봐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반복 실험을 한다고 할게요. 이제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반복 실험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반복 실험에서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로봇한테 실험을 시키면 당연히 결과가 무조건 계속 똑같게 나와가지고 서로 독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한테는 계속 반복 실험을 시키면은 뭐 사람이니까 뭐 피로할 수도 있고 뭔가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완전히 독립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완벽하게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건을 이제 잘 다 통제했다고 했을 때는 근사적으로는 서로 독립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제가 조금 찾아봤었는데 이제 랜덤 매저부터 해가지고 좀 수학적인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리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 기술하고 이해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베이즈 추론을 할 때 확률 변수, 즉 표본, 다른 말로 정보가 여러 개가 들어와요.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를 할 때
likelihood들을 서로 독립으로 취급해서 곱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수 세타를 전제로 할 때 정보가 y1부터 yn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이 일종의 조인트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각각의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의 곱으로 처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베이즈 추론의 기본 전제를 이 정리를 통해서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디컴포즈 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우리가 베이즈 정리를 처음 배울 때 되게 많이 보는 예제인데 그 스팸 메일 필터입니다. 가령 제가 이제 스팸 메일을요 자동으로 구분해서 걸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할게요. 어떤 메일이 왔을 때 그게 스팸인지 일반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정보 없이는 자동으로 그냥 알기가 힘드니까 일단 사전 분포를 그냥 반반으로 놔요. 그냥 스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사용할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팸과 일반 메일의 특성이 좀 다를 테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스팸 메일에는 일반 메일보다 조금 더 높은 빈도로 URL 링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광고 URL 링크라던가 뭔가 이제 바이러스를 까는 URL 링크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제로 조금 뒤져가지고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과 스팸 메일의 URL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각각 이 표처럼 된다고 해볼게요. 이 윗줄은 스팸 메일에는 URL이 한 0.6 정도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었고 일반 메일에는 URL이 0.2 정도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음 정보는 뭐냐면은 스팸 메일에는 만남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 메일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뭐 아마 그렇겠죠. 이제 안부 전할 때 쓰는 뭐 만났어, 만났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남 뭐 이런 단어는 흔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역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각각 스팸 메일의 경우는 0.4, 0.6 그리고 일반 메일의 경우에는 0.05, 0.95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베이즈 추론을 하려고 해요.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메일이 왔는데 여기에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 만남이란 단어도 쓰여 있을 때 이게 스팸 메일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하우 확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뭐 일반적인 베이즈 정의로 구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면 좀 쉬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일단 네모를 크게 그려놔요. 이 네모가 전체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스팸하고 일반 메일이 반반이니까 이거를 그냥 반으로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네모들을 다시 더 자를 수가 있어요. 스팸과 일반 이미 잘랐고 그리고 URL이 있음 없음 만남이 있음 없음 해가지고 총 두 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교집합을 한다고 했을 때 교집합의 확률은 확률의 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적을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면서 이 사각형을 총 8개로 분기를 해버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은 위에 이제 표를 보고 이거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먼저 스팸 메일 전체 면적 0.5에다가 그 다음에 URL이 있는 비율 0.6, 그 다음에 만남이 있는 비율 0.4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URL은 있는데 만남이 없을 비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URL이 없고 만남이 있는 경우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다 이렇게 곱셈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메일의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총 8가지로 경우를 다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메일을 받았을 때 여기에 URL 링크가 있고 만남이란 단어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쓸모 있는 경우는 이렇게 2가지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경우는 이 2가지만 남았으니까 이 둘의 면적의 비를 구해가지고 얘를 총 확률의 합인 1에 대해서 비례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의 비를 구해보면은 0.6 대 0.6, 0.2 해서 3배, 그리고 0.4, 0.05 해가지고 8배니까 38에 24 해서 24 대 1이 되고요. 이거를 1에 대해서 비례 배분을 하면은 96% 대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메일을 받았을 때 거기에 URL과 만남이란 단어가 둘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그 메일이 스팸 메일일 확률은 96%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확률을 처음에는 반반으로 설정을 해놨지만은 이거를 바꿈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정보들을요,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해서 8개로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우고 네모를 다시 그리고요. 일단은 정보 2를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란 단어는 신경을 쓰지 말고 URL이 포함되어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역시 이제 어떤 메일을 받았을 때 URL이 있다고 하면은 이 2개 경우의 수가 쓸모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의 면적의 비가 3대 1이니까 1에 대해서 비례 배분을 해주면은 어, 이제 스팸 메일의 비율에 대해서 URL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후 확률을 구해주면은 3대 1 이렇게 비례 배분을 해주면은 4분의 3대 4분의 1 해가지고 0.75 대 0.2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후 확률을 한번 구해서 우리의 그거를 새로운 사전 확률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처음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세로 사각형을 그려서 이거를
새로운 사전 정보로 삼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누고 정보 2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면적을 나눠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만남이란 단어가 있을 때 이 면적 둘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면적이 0.75, 0.25 해서 3배고요. 그 다음에 0.4, 0.05 해가지고 8배이기 때문에 역시 면적이 24대 1 해가지고 총 확률이 96%대 4%. 아까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교환 가능성이 보장이 될 때 여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나, 한 번에 처리를 하나,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네. 이게 예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넘어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이거를 이제 곱셈으로 다 처리했는데 이거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곱셈으로 계산해도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데피니티의 정리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수학적으로 뜯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간단한 경우지만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복잡해질 때는 이 개념을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시를 바탕으로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면은 데피니티의 정리가 모든 베이지안 문제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냐? 이거는 또 아닙니다. 이 정리는 확률 변수가 교환 가능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하면 안 되는 데이터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계열 분석이겠죠. 가령 이제 요즘 금융자료 같은 거를 딥러닝으로 예측하려는 시도가 조금 있어요. 많은데 여기에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면은 예측을 할 때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되게 용이합니다. 그렇지만은 금융 데이터는 거의 다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론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코딩이 필요할 거고 이 분야를 금융공학에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에 배우는 거의 대부분 내용은 데피니티의 정리가 성립하는 환경에서의 문제를 아마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숙제가 있는데 1번, 2번 중에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해도 될 것 같아요. 1번은 저희 주교재 보면은 226페이지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2-5번이랑 2-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캡처 해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포여의 항아리라는 유명한 문제인데, 이제 아까 항아리 비보건 추출할 때 하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생소한 세팅이에요. 이제 추출을 할 때마다 공을 더 추가하는 약간 그런 세팅인데, 그런 세팅에서도 이 정의된 확률 변수가 익스체인저블 한지 증명을 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풀이 좋겠네요.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발표를 맡아주셨던 김두훈 학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모두 박수로,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끝났고요. 혹시 두훈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나요? 있으신 분 있나요? 다들 뒤풀이 같이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음, 네, 뭐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사님께서 오늘 이 세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코멘트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1시간 반 동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도영이가 말했던 게 왜 베이지안이 프리콘티스트보다 더 담백하게 확률을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프리콘티스트들이 쓰는 그 매트릭 중에 제일 유명한 것들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랑 피밸류죠. 그런데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컨피던스 인터벌이 A부터 B 사이까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게 95%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A부터 B까지의 어떠한 파라미터가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게 아니에요. 프리콘시스트 입장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아서 저희가 컴퓨터 인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집단에서 샘플을 여러 개를 뽑아요. 여러 세트의 샘플을 뽑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 샘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신뢰 구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짜 모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픽스드예요. 그러면은 그 각각 샘플에서 나온 신뢰 구간이 그 모수를 포함할 확률이 몇 %다 이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죠. 저희가 말하는 게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밸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자면은 프리퀀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피밸류라는 값은 이것도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피밸류라는 거의 정의가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몇 %다. 이게 피밸류예요. 그렇죠? 이게 피밸류라는 뜻이 파라미터가 세타가 나올 확률이 몇 %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이게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몇 %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직관적이지가 않죠. 근데 베이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타의 확률은 몇 %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담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지가 프리퀀티스트보다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게 불확실성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모수를 측정할 때 프리콘지스트 같은 경우는 MLE로 이렇게 딱 포인트 와이즈하게 딱 큰 값을 정해줘요. 그렇죠? 근데 베이지 같은 경우는 얘를 분포로 알려주죠. 분포가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분산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산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한 이 추정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안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임피리컬 베이지라는 방법론이 나왔어요. 이 임피리컬 베이지가 뭐냐면 이제 사전 분포에 프리콘시스트 방법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찐 베이지안들은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 베이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도영이가 더 나은 프라이어를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게 좀 잘못된 설명일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인피디컬 베이즈는 나올 거라서 그때 더 자세하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백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첫 주였는데 다들 이렇게 뭐 열심히 나와주셔가지고 들어주시고 한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우리 같이 갑시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공지를 하나 하자면은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토요 세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 대면으로 원하세요? 비대면으로 원하세요? 대면 손, 발, 어깨. 네, 비대면으로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이상으로 위크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